내가 없어야 너가 더 편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 광수가,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마. 동석이랑 행복하게 살아라. 차가운 공항의 유리창 너머로 박정수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처럼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 단단한 결심이 담긴 시선은 오롯이 마광숙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광숙의 손을 힘주어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는 낯설었습니다. 늘 서늘한 가시처럼 느껴졌던 어르신의 손에서 처음으로 전해지는 따스함에 마광숙은 차마 그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심장이 아려왔습니다. 반전의 연속.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세요. 박정수가 출국을 결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석과 마광석은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한동석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어색한 미소와 함께 그녀의 앞에 앉았습니다. 장모님, 갑자기 미국이라니요? 광숙 씨가 얼마나 상심이 큰지 아십니까?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위의 그것이었고 예의 바르고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언젠가 광숙이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며 그의 품에서 울던 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석은 장모가 떠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지만 동시에 그녀가 떠난 후 광숙이 되찾을 평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결혼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임은 당연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의 결심이 부디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박정수는 그런 그의 속내를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세 한서방, 내가 있는 한 광숙이는 행복할 수 없어. 자네가 내 몫까지 행복하게 해주게. 잠시 후 박정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직접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사람처럼 그녀의 걸음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광숙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같이 있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저랑 같이 사시면 제가 더 잘할게요. 제발, 그러나 말끝을 차마 잊지 못했습니다. 함께 살자는 말이 얼마나 이기적인 부탁인지 그녀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의 곁에 있으면 너의 인생에 짐이 될 뿐이다. 너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 내가 남으면 너는 나 먼저 보느라 너 자신을 못 본다.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마광숙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했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야 겨우 서로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운명은 그 작은 틈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했습니다. 마광숙은 울지도 웃지도 못한 채 텅 빈 얼굴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분 후 출국장으로 들어선 박정수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많은 인파의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또렷하게 그리고 슬프게 들렸습니다. 내가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이유가 너라는 게 참 마음 아프다. 마광숙은 그 말이 유언처럼 들릴까 두려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가 한참을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남겨둔 채 흔적도 없이 떠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소식을 들은 공주실은 딸의 슬픔에 아랑곳하지 않고 혀를 찼습니다. 아휴, 잘 됐지 뭐. 치매 더 악화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가신 게 다행이지. 더 좋은 시설에서 치료받는 게 나아. 산 사람 고생 안 시키고. 그 무심한 말이 오히려 마광숙의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슬퍼할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그녀의 눈은 하루 종일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광숙은 집을 청소하던 중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박정수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에는 그녀가 평생 삼켜왔을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광수가, 나는 너에게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내가 널 너무 늦게 이해해서 그리고 너무 늦게 미국으로 떠나서 미안해. 그 사람과 잘 살아. 그리고 제발 나를 기억할 때는 행복한 얼굴로 기억해다오. 그 편지를 읽고 난 밤
마광숙은 밤새워 정성껏 준비했던 결혼식 청첩장을 모두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한 장 한 장 찢어버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예식장에 전화를 걸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마광숙입니다. 한동석 씨와의 예약 취소하려고요. 예식장 직원이 당황하며 이유를 묻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신 어르신 때문에요 라는 말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오천수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달음에 마광숙을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모님 미국으로 돌아가신 건 너무 안타깝지만 형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형수님 주려고 프로포즈 반지까지 준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의 애타는 목소리에도 마광숙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행복할 자격이 없어요. 결국 모든 사실을 전해들은 한동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마광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그녀의 얼굴을 보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광숙 씨,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까지 무너지면 장모님이 미국에서 더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슬픔을 잘 이겨내고 결혼해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우리가 장모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요? 장모님도 그걸 바라실 겁니다. 그의 말은 한없이 다정하고 이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지금의 마광숙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행복, 선물, 그런 단어들이 자신과는 너무나 먼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도 그렇다고 마주잡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요.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날 밤 마광숙은 박정수가 머물렀던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늘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결에 희미하게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박정수의 냄새가 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허공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저 결혼 안 해요. 아직은 아니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편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랑의 무게에 짓눌린 또 다른 연인이 있었습니다. 지옥부는 여전히 오응수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지만 가슴 깊은 곳에 박힌 불씨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톱스타 리안과의 열애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흥수의 해명을 들었지만 리안이라는 거대한 이름 앞에서 옥부는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흥수의 품 안에 안겨도 불안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빠, 정말 나 하나만 바라보는 거 맞아? 지옥분의 물음에 흥수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눈엔 옥분이밖에 안 보여. 그날 성당에서 내 인생 전부 걸었어. 그 진심에 지옥분은 고개를 떨궜지만 마음속의 먹구름은 완전히 거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리아는 열애설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자 곧장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흥수는 좋은 친구일 뿐입니다.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피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리안의 그 사과는 또 다른 불씨를 남겼습니다. 바로 오흥수를 향한 대중의 동정과 지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순정남 흥수, 지옥분, 오흥수 커플이 오르내리며 두 사람은 본의 아니게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소란 속에서 오천수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앞에 앉혀두고 호통을 쳤습니다. 무슨 결혼을 그렇게 훅 해버리냐, 가족 상의도 없이. 오천수의 말에 흥수는 미안한 기색을 비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옥분이가 그 순간 아니면 마음이 다칠 것 같아서요. 지옥분 역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가족에게 인사드리는 게 먼저였는데 죄송해요. 오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지. 대신 책임지란 말이다. 너도 옥분이도. 그 시각 신라주조는 점점 더 혼란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의 해임으로 권한 공백이 발생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회사를 누가 이끌 거냐며 동요가 커졌습니다. 장미애는 고요한 얼굴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내심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빈 복도를 걸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참 많이 참았는데. 독고탁은 여전히 집무실에 틀어박혀 자신이 해임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쿵쿵거리며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이게 다 네가 꾸민 일이야. 장미애, 감히 날 해임시켜? 독고탁의 분노는 이성을 잃고 점점 광기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장미애는 독고탁의 집무실, 그가 늘 소중히 여기던 금고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오천수를 찾아갔습니다. 술도가 앞에 멈춰선 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녀는 다급히 나온 오천수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장미애 씨? 이게 무슨...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서류 독고탁 씨가 마지막으로 숨겨둔 계약서입니다. 이거 광숙 씨가 꼭 봐야 해요. 이게 뭔데요? 오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정수 씨와 독고탁 씨 사이의 투자 협약서예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놀라운 건 박정수 씨의 지분이 전부 마광숙 씨 앞으로 양도되도록 되어 있더군요. 오천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건네받은 마광숙은 천천히 그 위에 적힌 이름을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익숙한 글씨체를 쓸어보았습니다. 수신자 마광숙, 발신자 박정수. 봉투는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은 왜 이런 것을 남기고 떠났을까? 자신을 떠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자신이 결혼을 포기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어머니가 자신을 떠나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이 봉투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마광숙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얽히고 설킨 모든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낼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별에는 이유가 있었고 모든 진심은 결국 도착하고야 맙니다. 박정수가 떠나며 남긴 마지막 봉투 속에는 마광숙의 삶을 다시 뒤흔들 결정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을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지옥분, 분노에 잠식되어가는 독고탁, 그리고 권력의 공백으로 흔들리는 신라주조. 이제 감춰졌던 비밀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며 각자의 운명은 새로운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광숙이 봉투 속 진실과 마주하게 되며 한동석은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고뇌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고탁은 마지막 반격을 준비합니다. 진실은 때때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다음 회차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